큰 그림 그리겠습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신기수입니다. 네, 오늘은 대내외 변수들 하나씩 좀 체크를 할 텐데요. 오늘의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경기 피크 아웃과 관련된 우려감이 있습니다. 경제 지표에서 이 부분을 살짝 엿볼 수가 있는데 전문가님 간밤에 미증시 조정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 서비스업 지표가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던데 정말 안 좋았던 건지 수치 어떤 수준으로 나왔나요? 예, 어제 이제 그 ISM 서비스 PMI 또는 이제 그 비제조업 관리자 지수라고 그러죠. 발표가 됐는데, 일단 뭐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. 네, 그림이 준비된 걸 보시면은 거기 이제 서비스업 지수하고 그리고 제조업 지수 두 가지가 나와 있죠. 예, 붉은 이제 파란 선이 서비스업 지수고요. 어제 발표됐던 거. 제조업 지수가 이제 옅은 파란색인데, 보면은 제조업 지수 옅은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고점을 좀 치고 내려온 듯한 느낌이 있죠. 오른쪽에 보시면은. 네,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업 지수는 그동안에 안 내려오고 계속 올라가다가 어제 이제 60.1을 기록을 했죠. 60.1도 50 이상이면은 이제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긴 해요. 네, 근데 이제 그 5월 달에 얼마 나왔냐면 64 나왔으니까 5월 달보다 많이 덜 나왔고 또 예상치가 63.5 정도 됐었는데 예상치보다도 못했죠.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상으로 보더라도 어떤 이제 그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그 그림이 지금 2008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2008년도부터의 고점을 한번 위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한번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형태라서 이 서비스 그 ISM 그 PMI 지수라는 게 이제 일종의 컨센서스거든요. 그 지표의 특성상 다시 또 위쪽으로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는 것을 이제 다들 예상들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에 대한 심리가 이제는 피크아웃이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경기가 이제는 좀 둔화되는 것 아니냐로까지 이제 얘기가 좀 되면서 국제금리도 어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국제금리 이제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은요. 네, 국제금리 같은 경우에 어제 뭐 4%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. 마이너스 4.26%, 10년물입니다.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국제금리는 꾸준히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그 아래쪽 선을 밑으로 지금 하회하면서 떨어졌죠.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이 정도면은 뭐 1.4% 밑으로까지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부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어떤 이제 시장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연준에서 그동안에 꾸준히 이야기해왔던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인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이제 현상으로 보이고 오히려 좀 인플레이션이 그동안에 너무 급속하게 진행이 좀 됐던 부분이 상반기 때 이제는 좀 정상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그런 변곡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래서 너무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좀 네. 이제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피크아웃 쳤고 꺾였다고 이게 마냥 경기가 안 좋아지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인플레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살짝은 좀 덜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얘기를 해주시네요. 간밤에 그래서 그런지 미국 증시가 지수가 완전히 좀 꺾인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은 꺾였는데 또 기술주들은 괜찮았어요. 국내 증시에는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나요? 국내도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네. 금리 조기 인상 불안감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주 이건 긍정적으로 봅니다. 그동안에 상반기 때 성장주들이 많이 못 갔는데 오히려 이제 성장주들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문이 좀 열렸다 봐야 되겠고 단지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던 이제 경기주라든가 뭐 이런 쪽들은 뭐 지금 이렇게 금리가 빠져 있으면은 조금 좀 부정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겠죠.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가 지금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지금 이제 음봉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 전체가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코로나 재확산 우려라든가 또 삼성전자는 일종의 또 이제 뭐 그 징크스 같은 것 같아요. 본 실적 발표 그때가 되게 되면 또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. 이런 우려 같은 것들이 이제 일정 기간 소화가 되면서
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이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우리 시장의 성장주들에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 하나 점검하고 시장 전략으로 좀 이어가 볼게요. 내부적으로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미국 쪽에서의 피크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좀 오히려 인플레와 관련된 걱정을 덜어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부 변수가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잖아요. 그리고 오늘 시장에도 또 크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한 시장 영향력 그리고 오늘 크게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주들에 미치는 영향 함께 좀 봐주세요. 예, 일단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상당히 좀 급증을 했죠. 뭐 델타 변이 뭐 이야기도 나오고요. 이러면서 이제 바이오주들은 오늘 뭐 이제 괜찮은데 다른 쪽들은 오히려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제4의 또 팬데믹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 상태입니다. 근데 이제 일단 국내 코로나 확진자들 증가 추이를 잠깐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. 일별 확진자가 이제 어제 충격을 준 건 뭐냐면은, 그간에 이제 녹색 부분이 이제 일별 확진자인데요. 갑자기 1000명을 넘어섰죠. 그렇게 되면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이렇게 급증을 하면서, 다시 또 이런 팬데믹이 오게 되는 거 아니냐. 이제 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, 여전히 있는데, 지금 외국 같은 데를 봐도 델타 변이도 확산이 되면서 확진자 수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만,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영국이라든가 영국이 뭐 그런 쪽에 보게 되면은 확진자 수는 증가를 하는데 사망자 수는 그렇게 증가를 크게 하지 않고 있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다. 또 경험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1년간 대응이 잘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이제 치료제 관련주 또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렇게 또 움직이는데요. 아마 시세 연속성을 작년만큼 바랄 수는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오는 것은 좀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. 단지 지금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이런 국면에서는 이제 코스닥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고, 그럼 바이오 섹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순환 매도 나올 수 있는데 잠깐 좀 준비한 그림을 좀 보시면은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 기여도하고 영업이익 기여도라는 게 있습니다. 네,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네모 박스에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요.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기여도는 높은데 세색이 위로 올라가 있죠. 근데 그 반면에 시가총액 기여도는 제일 낮죠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영업이익에 비해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, 그 다음이 보시면 이제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 부분은 영업이익 기여도도 물론 빠졌어요. 살짝 빠졌지만 시가총액 기여도는 더 많이 빠져 있죠.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낙폭과대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성장주들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오늘은 뭐 이제 그 진단키트가 또 이제 돌지만은 다른 이제 뭐 그동안에 보면 이제 그 mRNA 관련주들도 그동안 또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나름대로의 이제 파이프라인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는 좀 돌지 않을까. 하지만 어쨌든 오늘 올라가는 이 치료제와 이 코로나의 변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시세 연속성을 너무 바라기보다는 조금 좀 트레이딩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전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. 오늘 삼성전자 호실적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오늘 호실적 내고 나서 주가 부진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소부장들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금리가 이제 소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은 밸류에이션에 그렇게 크게 집착을 안 할 겁니다.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높으면은 PER 높고 이러면은 주가가 좀 못 가지만은 이제는 금리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실적 성장에 오히려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됩니다. 보포주라 할지라도 실적이 성장한다 그러면은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기술주, 뭐 반도체라든가 또 뭐 전기차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반도체가 좋으면 또 MLC도 좋을 거고요. 또 뭐 이제 DDR5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또 올라갈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눈여겨 보시고 또 실적은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잘 나올 거거든요. 자동차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 성장 종목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을 눈여겨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아마 7월 하순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도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감이 사그라든 상황이기는 한데 오늘 밤 미국에서 FOMC 의사록 나오잖아요. 혹시라도 이게 변수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보시지는 않으세요? 이번 FMC 의사록과 관련해가지고는 네. 이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왜냐하면은 이미 FMC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가 이제 유력한 이제 그 연준 그 인사들이 완화 입장을 계속해가지고 좀 밝혔고 또 이제 어제 나왔던 서비스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연준의 입장, 그동안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이라는 입장을 지금 이제 지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회의록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크게 큰 변동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장 큰 그림 그려주세요. 네, 기술주 반등을 준비하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바이오가 많이 가고 있지만 그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어서 근데 계속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이제 실적 시즌이 7월 이제 중순 지나가면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은 기술주들 다시 또 반등들이 나올 겁니다. 지금 리포트 상으로도 상당히 2분기 서프라이즈 나온다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런 종목도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